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영TV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를 변화시킨 책 제5권, 저한테 책을 2권 선물해 주신 분의 두 번째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렸어요. 저한테 이 책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저께 첫 번째 책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책 2권에 우리 노 사장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역사가 되었죠. 네. 자, 그러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그 당시죠. 챕터 4장에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였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 이 책의 전반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키 노트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쭉 이제 느끼고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노 사장님을 만난 다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제가 피상적으로 느낀 것은 책의 구성이 약간 논리 정연하지 못하다. 10개의 챕터에 여러 생각이 혼재돼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많은 요소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책에는 많은 태그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진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책 서두에 써져 있는데,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침서 또 독자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책을 읽는 분의 기존 가치관과 상충이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부감. 이런 거를 이제 없애라 라고 이제 책 서두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28페이지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손은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아직도 밑에서 기어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밀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배움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면 그런 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도움을 또 본인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 같은 얘기를 혼자만 가지려 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골고루 이러한 좋은 가치, 또 이러한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넘어가는데요. 나폴레온 힐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또 그 늘 잠재의식 속에 그 목표를 이렇게 세뇌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항상 그 목표만을 생각하고 그 목표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 잠재의식 속에 그 목표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식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그런 불타는 열망으로 그 목표에 다가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얘기한 대로 86페이지에 보면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라고 이제 챕터 4장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라는 것, 이런 얘기예요. 무보수로 일하는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명백하면서도 합리적인 것이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찾아서 확인해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폴레온 힐이 사실 카네기 하면 철강 왕이죠. 그 카네기로부터 그 제안을 받을 때 이렇게 제안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가 성공한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하고, 단 보수는 없다라고 나폴레온 힐한테 제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좋습니다. 제가 무보수로 그 일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카네기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정리하면서 본인도 성공할 수 있는 소위 마스터키라는 것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멋진 저서가 나와서 많이 팔리게 되고, 자기는 무보수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라는 그런 개념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수록 얻는다, 상사가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또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호박이 넝굴째 들어오는 그런 대박, 또 거저없는 행운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만 그런 일들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계에서 얘기하는 프리런치, 공짜 점심,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호박이 넝굴째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보수로 일하는 자극을 주는 동기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불안, 선택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선택하고, 그럼으로써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이 물질적인 재산만을 가져다 준다라고 단정하지 마라. 그런 습관은 분명히 정신적인 재산도 획득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스터 마인드라는 또 신조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스터 마인드에 대한 정의로
그 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향해 완벽한 조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뭉쳐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핏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어떤 네트워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신의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 자기를 중심으로 한 모든 외적인 요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또 본인이 목표를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연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뭐 직장, 배움, 정치, 사교, 결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모든 교제 범위 속에서 우리는 유익한 영향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즉 명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줄 수 있고 기꺼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우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목이 못 되는 사람이라면 역시 지혜롭게 피할 줄 알아야겠지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나는 공부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따라서 건설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그들의 방법에 따라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종의 예언으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도 많은 걸 배워야 하고요. 또 여기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철저히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이내 이기적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편협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 관계를 그 나폴레옹 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뭐 사교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그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나폴레옹 힐이 적어놨는데, 뭐 다분히 그 당시에 남성관, 여성관에 입각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명한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여성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신념. 요새 그 우리나라의 그 상황도 많은 신념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의 대화도 많이 힘듭니다. 신념의 충돌에 의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한 신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한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89페이지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념을 강화시키는 14가지 단계, 14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다 제가 그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목표가 정확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망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그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아 속에
또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패배를 당하실 때도 신념으로 극복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매일 묵상을 하면서 자기 최면 걸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그 오감을 목표를 향해서 가는 힘으로 그 모으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터 키를 갖는 17가지의 원칙이라고 이제 챕터 9장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뭐 이제 이게 바로 뭐 결론과 거의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그 첫 번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네. 두 번째,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마스터마인드. 그 마스터마인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서로에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인류에게 축적된 모든 지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자신의 주변의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신념, 그 다음에 유쾌한 성격, 그 다음에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그 다음에 창조적인 성경지명, 그 다음에 자발적인 자세, 치밀한 사고력, 자제력, 집중력, 협력, 열정, 그 다음에 그 건강한 습관, 그 시간과 돈을 계획해서 사용하는 절제력, 그 다음에 이제 황금률의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황금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신비한 습관의 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습관화하라 이거죠. 예. 이제 이렇게 17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그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만드는 결과물, 내가 나를 만드는 그 결과가 바로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자아를 성공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성공의 비밀은 목적의 일관성이다. 상황이 가장 어려웠을 때 디즈레일이라는 그 사람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그 주인공이죠. 그의 의지력을 놀랍도록 위대한 힘으로 발휘했다. 그럼으로써 일시적인 실패를 견디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때가 대다수 사람들이 성공의 노정에서 포기해버리는 가장 위험한 고비이다. 사태가 험악해지면 포기에 중단해버리는 것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데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지력이 가장 필요한 때는 인생의 저항이 가장 클 때이다. 그러한 고비 때마다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자제력이다. 결국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 많은 방해, 많은 실패,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포기 없는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자제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부의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는 전적으로 사람의 가장 위대한 힘, 즉 생각의 힘 속에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즉 자제력을 엄격하게 발휘함으로써 마스터키를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비참하고 공공한 옛 자아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하자. 우리의 가슴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자. 라고 책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책 소개는 다 드렸고요. 자, 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줄은 지난번 그 내용하고 같죠? 예.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고 또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다시금 읽게 되었고요. 또 한 번의 삶의 지혜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198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름날 밤이었어요. 동료들과 기숙사 앞 잔디마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 입사 동기가 말했어요. 우리는 결국 회사를 위한 소모품밖에 안 된다고. 그때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빠지게 일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 내가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일요일 특근을 할 때는 비록 제가 팀장이 아니었지만 팀원으로서 내 스스로 오늘은 누가 나올까? 그들하고 같이 간식을 먹어야지 하고 간식거리를 사다가 동료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마치 소풍을 간 것처럼.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제 일을 하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남의 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였는데 하드웨어, PCB, 기판, 아트워크까지 제가 해주었습니다. 남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즐거웠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분야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또 그 기회, 그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일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는 한 계급 특진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결국 상사께서 제가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뜻밖에도 그 특진을 하게 되었는데 내심 좋았습니다. 솔직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질투까지 했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책은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확실한 신념과 열정으로 장애물과 실패를 극복을 하고 여러 응원하는 친구들의 힘을 의지해가며 뭔가 먼저 바라는 바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 노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이 책을 읽고 그동안 제가 꾸준히 공감하고 있는 또 공감하고 기억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죠. 자,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제 나름대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큐라이프 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